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그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한테 꼭 그러더라.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필리핀은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엑셀런스로 꼭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게 이제 선임 국가에서 임명을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국민들로부터 뭐 시의원까지도 뽑히게 되면 오너러블, 존경받는 자라고 오너러블을 다 씁니다. 쓰는데 요번에 두터테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다 오너러블이지 우리만 오너러블 하면 뭐하냐, 그 단어 쓰지 말아라 해서 이 나라 모든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이 오너러블을, 대통령은 엑셀런스 쓰고 나머지는 다 오너러블 쓰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장관이면 장관, 차관 이렇게 불러도록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뭐 세계와 함께라고 한 것은 지난 3월에 제가 미국의 미주 목사 장로 기도회 서부 지역에 가서 강의했던 내용을 좀 추려서 요걸 하면서 필리핀의 이 4차 산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한 거 하니, 제 강의한 맨 뒤에 것을 한번 보시면 맨 뒷장에 14페이지를 보시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높아지게 되면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서 산사태와 홍수 발생, 3만 명 이상의 기후 관련 질병의 사망,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녹아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생물학종의 10%가 멸종하는데, 지금 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도가 되는 거는 앞으로 몇 년 안에 1도가 상승됩니다. 그러면 이 1도가 상승되는 거로 인해서 이 지구에서 중병을 앓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중병을 앓게 되느냐, 1도 상승에. 일단은 아열대 지방이, 필리핀이 우리가 아열대라고 합니다. 적도를 지난 아열대를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황태현 목사나 이교성 목사 오래되신 분들 알겠지만 90년도 초반만 해도 이 나라에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머리를 지금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이상 잠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요즘에 점심 먹고 낮에 잠자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해서 이 나라를 누가 아열대라고 봅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제주도에서는 우리 여기 아열대 식물이 다 자랍니다. 맹고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그리고 부산, 대구 이쪽에까지도 이제 점점점 따뜻한 기온이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옥토가 사막 현상이 되고 사막이 옥토가 되는,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기후가. 그래서 1도 상승으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강풍, 이 유라그 같은 쓰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슈퍼컴퓨터로도 그 기후변화를 못 잡아내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녹으면서 부딪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해오리가 생기고, 이 해오리로 인해서 미국의 1년에 한 도시가 없어집니다. 한번 지나가면 집이고 빌딩이고 싹 쓸어갑니다. 이것이 뭐에서 생기는 거냐면 기후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쓰나미가 한번 닥쳤다 하면은 한 도시, 한 나라도 삼킬 수 있는 게 쓰나미입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다 기후변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1도가 상승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동식물은 10%가 멸종하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에도 1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막 열나고 열꽃 피고 난리 납니다. 뭐 온몸이 그냥 다 뒤틀어지는 것처럼 난리가 나듯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전 세계 유엔에서 주재하는 Minister Disaster Conference라고 해서 장관급 그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유엔 주재하에 전 세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온난화되는 이 지구를 조금 더 연장시켜 주자. 그래서
이 지구는 이미 멸망됐고 공업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수십억 년이 걸려도 지구를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지구를 찾을 때까지 지구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온난화 가속을 줄여주자 해서 유엔에서 각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뭐였냐면 GCF입니다. Green Climate Fund. 이게 뭐냐면 녹색 기후 기금입니다. 녹색 기후 기금이 이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국 이래에 최초로 국제 기구를 하나 뒀는데 그것이 인천 송도의 녹색 기후 기금 그 국제 기구를 인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녹색 기후 기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여기 필리핀의 ADB 아시아 개발은행 있죠? 월드뱅크 있죠? 그다음에 IMF 국제 금융 있죠? 이 세 개 은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돈이 이 녹색 기후 기금 GCF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다가 2016년 작년서부터 각 나라마다 환경피를 받습니다. 공장을 짓든지 전기를 키든지 불을 키든지 소를 키우든지 차를 만들든지 모든 데에서 환경피를 받아요. 그 환경피가 다 어디로 가느냐? 송도로 가는 겁니다. 국제기후기금으로. 그래서 그걸 갖고 뭘 하느냐? 이 지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해보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계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정치자들이 위정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지구 살리자.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이나 EU 또는 그 나사 이런 많은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 예산에 거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지구 외에 다른 지구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별이고 지구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 못 보지만 지구 바깥에서 우리 보면 이것도 떠 있는 행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듯이. 그런데 이 대체 지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생명을 다 했다. 지구의 별은. 그래서 수억 년이 걸려도 재생할 수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도가 올라가고 3도가 올라가고 쭉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온도 올라가는 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100년 안에 2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못 보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을 겪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겪게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필리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밀레니엄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이 그럼 뭐냐? 3차 산업까지는 정보기술, IT 기술로 융합한 그것이 3차 산업인데 3차 산업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주 그 IT 강국으로서 세계 속에 약소국가의 서름을 딛고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우리가 3차 산업에 잘 인발부됐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신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3차 산업 때 많은 돈을 벌었는데 4차 산업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한 발 늦고 중국이나 이런 인도 같은 데가 더 빨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입니다. 이 4차 산업은 과거 100년을 연구했던 것이 1년 만에 앞당기는 게 4차 산업입니다. 요즘에 이제 3D 프린터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이 지구를 대신해서 지구 바깥에 어디를 선택했냐면 이탈리아 연구진과 달 화성에서 용암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 용암 동굴이 2050년까지 달에 1000명을 우주인들을 옮겨가는 거, 우리 지구에서 이주하는 거를. 그리고 2050년이면 2030년도부터 50년 사이에 우주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까지 거기서 임신도 하고 거기서 애도 낳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달에서 그 용암 동굴에 이제 그거를 해서 가는데요. 그 이주 때문에 지금도 지금 우주여행 때하고 우주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달로 이주하는 거로, 달의 용암동굴로 가는 거로. 왜냐하면 운석들이 막 쏟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용암동굴에 그거를 일단 운석을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굉장히 크기니까 운동장 크기에 그런 게 수십 배 되는 거를 거기에서 일단은 기고하는 거로, 정거장을 짓는 거로 해서 2030년도까지 우주인 6에서 10명이 살 기지를 세우고, 달 거주인 2050년도까지는 1000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 안에 1000명이 우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거기에 2020년대에 3D 프린터로 달 기지를 공동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도 거기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요즘에 우리가 뭐 그림을 이 컴퓨터로 그리면 그것을 프린터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책상이든 의자든 사람도 3D 프린터로 하면 그대로 프린터가 돼서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주에서 3D 프린터로 해갖고 지금 우주정거장을 달에다가 짓는 거를 확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이제 이전하는데, 중요한 건 100년 이내, 지금으로부터 100년에 대거 이주를 합니다. 100만 명 이상. 그래서 이 지구 이미 100년 되면은 굉장히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복사열이라는 게 뭐냐면 하우스를 치면은 열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아서 거기 따뜻한 겁니다. 지구는 그동안에 햇빛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만큼 알아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들어온 그 열이 그만큼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자꾸 이게 이제 뜨거워지는 겁니다. 온난화 현상이라는 거. 이거로 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나서 많은 동식물도 죽지만은 물이, 바다가 정지가 됩니다. 막 썩어 냄새나고. 이렇게 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흐르면서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은 상상할 수 없는 태풍과 광풍과 해오리를 만들어냅니다. 쓰나미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관급 회의 그 매년 주최되는 데 가보면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 국왕들, 그 조그만 나라인데 국왕이라고 그럽니다. 뭐 통과 국왕, 무슨 국왕이라고 그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자료를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물수면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리고 농사를 질 수 없고, 고기들이 그 해수면에 많았던 것들이 이게 물이 자꾸 뜨거워지니까 이것들이 이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산호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멸종위기까지 돼서 딴 데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섬나라에, 많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그 물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김되는 겁니다. 그게 5m까지 잠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근처에 집 지으신 분들은 빨리 파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물이, 이건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계산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거의 틀림이 없는, 과거에는 뭐 수치가 많이 틀리는데 요즘엔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요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수장당합니다. 없어지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는 여기 필리핀이 국제기구가 몇 개가 있냐면요, WHO 그 보건본부가, UN 보건본부가 여기 필리핀에 있고,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 개발은행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쌀 개량 그 연구소, 그것이 이리 연구소라고 저기 라스바니우스 유피대에 그 지나서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 국제기구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전 세계 국제, 그러니까 유엔과 같은 그 기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해외에서 그 각 나라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알랑미 같은 거, 통일벼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연구해서 한국에 가서 심은 겁니다.
그것이 다 이제 유피되어 있는 거고. 자, 필리핀에 이런 국제기구가 많다 보니까 필리핀의 위성이 한국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외에서 회의할 때 필리핀을 더 알아줄 정도입니다. 자, 필리핀이 이렇게 위상이 높은 것은 각 나라의 국제기구가 필리핀에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 그런 국제기구가 많다 보니까 그 녹색 기후기금 GCF 그 우리나라 유치하는데 필리핀에서 이사국 5개 이사국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필리핀의 이사국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이사국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거버널 조이 살세더라고 알바이 도의 주지사가 필리핀 전 세계 유엔 환경의 이분이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천광역시하고 제가 국제 전문가인데 자매를 맺어주면서 이분이 인천에 많이 다녀왔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인천에 독일 이런 여러 나라가 유치를 원했는데 그것을 밀어서 우리 인천에다가 되도록 밀어주신 분이 필리핀의 거버널 조이 살사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조이 살사다. 이분이 밀어주시는데 제가 그분 북아시아 보좌관으로 8년간 제가 그분을 섬기면서 국제회의 장관급 회의를 늘 그분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문제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의장입니다. 그 녹색 기후국의 공동 의장이 하나는 독일 분이고 이분은 이제 필리핀 분이 두 분이 이제 의장으로 공동 의장으로 계시는데 있어서 한국에 유치하는데 큰 공을 세워 주셨고 그런 큰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이 지구를 좀 더 늘리고 후세들에게 좀 연장을 시켜주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여기 필리핀 정세나 우리 선교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것을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좀 읽어봐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떤 시대냐면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시대는 어떤 시대냐? 첫째는 세계가 좁아집니다. 좁아진다는 건 뭐냐? 브라질 상파블로에서 24시간 그리고 뉴욕 여기서 14시간 LA 10시간이면 가는데 요것이 앞으로 5년 후에 이제 초고속 민간 비행기가 나옵니다. 이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타게 되면 지금 상파블로까지 우리가 24시간 걸리던 것을 저는 저기 상파블로까지 우상호 목사님하고 재작년에 3년 전에 가다가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5년 후에는 이게 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정심을 했고 요 세미나하고 고 목사님이 차는 한국 가서 하지. 그러면 5년 후에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30분이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은 뭐 미국 가서 우리 먹읍시다. 그럼 미국까지 뭐 LA 정도 간다 그러면은 한 2시간 정도 요 정도만 비행기 타면 그냥 미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저녁 먹고 거기서 잠자는 것도 딴 나라에 가서 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계가 좁아졌다. 굉장히 좁아졌어요. 과거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거보로 올라오면 한 달씩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전철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그 출퇴근 시간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속전철로 이용해서.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것은 촌락을 이루고 불락을 이룬다. 그러니까 메드 인 USA, 메드 인 필리핀, 메드 인 코리아가 없어진 겁니다. 이건 글로벌은 이제 하나로 한 문화권이고 한 촌락을 이루는 한 동네다. 그래서 글로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좁아지게 된 것이 4차 산업에는 더 좁아지는 겁니다. 엄청 좁아져서 얼마나 좁아지냐면 이제 4차 산업이 되면 휴대폰 하나로 여러분 전 세계 연결이 가능하고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은행 업무, 예약 업무, 정보 교환이 다 가능하고 휴대용 컴퓨터 하나면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서울, 도쿄 이 각각 사무실에서 국제회의를 한국에서는 15년 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경북
경찰청, 경북도청에 가면 거기가 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각 서장들이 한 군데 모여서 회의하기 힘들으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데가 경북경찰청인데, 경북경찰청에서는 15년 전서부터 서류 보고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서장들과 그 회의를 화상으로 다 하고 결제를 인터넷으로 다 처리하는 거로 해서 경북도 이내의 모든 경찰서에는 서류 하나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최첨단 처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5년 전서부터 전 세계가 한국의 큰 굵직한 기업들은 화상 통화로 회의를 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더 좋아졌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앞에 손 갖다 대면 막 탁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유비쿼터 시대인데, 이것이 이미 인천, 송도, 신도시를 건설할 때 그렇게 유비쿼터 시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도, 신도시의 땅을 메꿀 때는 갯벌이었는데 그걸 메꾸는 데는 이 한 평에 20만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천시가 메꿔서 포스코에다가 한 평에 150만원씩, 그냥 130만원씩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150만원씩 주고 산 그 땅을 60평짜리 아파트를 졌습니다. 지고 이것을 평당 800만원씩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송도에다가, 인천시에다가 컨벤션 센터, 이게 한 900억 되는 거를 지어서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 기부를 하는데 그냥 기부가 안 된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1달러에 팔았어요, 인천시에다가. 그리고 인천시는 그거에서 그 컨벤션 센터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왜 포스코가 이렇게 150만원짜리가 800만원씩 땅이 됐느냐, 평당. 거기는 유비쿼터 시티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 하나로 그 60층짜리 아파트 쫙 서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필리핀에 와 있는데 내가 집을 다 들여다보고 불 켜졌네, 불 끄고, 온도가 지금 한 23도인데 24도로 맞추고, 여기서 내가 저기 에어컨도 끄기도 하고 불도 켜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 들어가네, 분위기 좋게 만들어야겠다, 불도 이렇게 환한 거를 좀 흐릿하게도 해주고, 불 안 끄고 자네 우리 아들이, 불 여기서 다 꺼주고,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막 너도 나도 그 사겠다고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60층에서 쏟아내리는 하수, 폐수, 그 다음에 화장실의 오수, 이 모든 것이 내려가면 1층에서 다 모여갖고 거기서 정화 처리가 됩니다. 정화된 물로 거기에 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스 배를 타잖아요. 배도 타고 유람선도 띄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로 도로에 전부 물을 뿌리고 그래요. 그 오수 폐수물로. 자, 그리고 그 송도에는 먼지 하나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도 1층에서 다 모아져 갖고 거기서 다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하나 없는 도시, 깨끗한 도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비쿼터 시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중앙센터에 들어가면 내가 손 한번 탁탁탁탁 대면은 이것이 막 전부 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수사대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 것을 이미 신설한 데가 송도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따 갖고 한 데가 그린시티라고 해서 여기 올티가스 파식의 그린시티, 거기다가도 지금 그 고층 건물에 도입을 해서 그거를 LG CNS에서 했는데, 그걸 거기 와서도, 여기서도 지금 필리핀에서도 최첨단을 도입해서 콘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굉장히 비싸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계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한태현 목사님이 칠판 갖다 달라, 오후에 세미나 할 때 그거 놓고 하겠다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하고 말하는 것을 그냥 칠판에다가 탁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다다닥 뜹니다. 과거에 대통령들 이렇게 연설하는데 보면 이런 유리 같은 거 하나 서 있으면 대통령만 그 글씨가 다 떠서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읽는 겁니다. 이렇게 쫙 여러분들 보면서.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 할 때는 그것도 안 갖다 놔서 그건 어디 국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거 없는데도 영상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 눈에만 글이 다 들어와서 그대로 다 읽고 다 말하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머리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의 그 유비쿼터 시티가 너무 잘 되고 빨라져서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돼서 다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계가 굉장히 좁혀졌다.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막 서울에서 유행되는 게 동시다발로 미국에서 일본에서 뉴욕에서 동시에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문 시장에 가면 옷을 팔아요. 새로 만든 거 3개월 지나면 이미 유행에 지났기 때문에 그걸 키로로 달아서 팝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보따리상에 필리핀에도 오고 각 나라 다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도 이미 유행이 뒤떨어진 건데 뭐 아무튼 그래서 3개월마다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세계가 좁아졌다. 이게 우리가 사는 데예요. 둘째는 과학 문명의 발달입니다. 인류 문명을 지배해온 양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유실론 문명과 무실론 문명입니다. 히브리 문명은 유실론에 근거한 문명이었고 히브리 문명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역사는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명은 무실론에 근거한 문명으로 인간이 문명의 중심축이 삼는 인본주의 문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실론과 무실론이 갈라지고 창조론과 지론론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 과학은 과학의 힘으로 생명을 배화시키고 복자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바벨탑이 무너지듯 지금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넘보기 때문에 과학자의 손놀림으로 생명을 배화시키고 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지금 복제 인간 이런 거를 지금 실험하는지 여러분 이걸 다 윤리 무슨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 암암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됐냐면은 요즘에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망가지면 부품 사다 갖다 끼면 되잖아요. 우리 사람의 오장육부가 망가지면 이걸 배양시켜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최초로 필리핀에다가 이 나라가 또 하나 빨라지는 게 뭐냐면 무슨 은행을 짓고 있냐면 줄기세포 은행을 어디입니까? 전 상원의장 했던 데가 어디죠? 비사야스. 거기다가 지금 줄기세포 은행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줄기세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나라 병원에서 지금 3대 병원이요. 마카티 메디컬 센터, 올티가스 메디컬 센터 이런 데에서 지금 다 저기가 줄기세포 저기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가면은 내 몸에서 세포를 뺍니다. 그걸 빼면은 거기서 아주 건강한 세포를 골라내면 세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들어 있어 잠자는 세포, 일을 안 하는 세포, 하나는 왕성하게 일하는 거, 또 하나는 이게 죽어 있는 세포. 그런데 그 중에서 세포를 뽑아서 제일 건강한 세포를 원심분리기에다 돌려서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차로 나에게 주사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배양을 시키면 제일 건강한 세포가 수억만 마리가 한 달 안에 퍼져납니다. 그러면 그걸 한 달 후에 다시 맞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발 디스크라든가 허리 많잖아요. 지금 우리 막 기억력 잃어버리고 이런 게 뭐죠? 치매 또 알츠하이머 이거 있잖아요. 줄기세포로 지금 거의 다 해결돼요. 우리 평촌 세종학교의 박중신 목사님이 말이 안 되고 언어가 안 되고 이게 지금 15년 동안 그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이 줄기세포를 한 몇 번 많이 만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인천 기독교 그 부활절 성회에 이분이 강산대 그날 전날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는데 이분이 바로 길병원에서 줄기세포 이거 원래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맞으시고 건강해져 갖고 지금도 이제 설교도 하고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이 박중식 목사님하고 그 김우한 총장님이 그 좋아졌다 해서 김우한 총장님 건강하신 분인데 돌아가신 게 줄기세포 맞다가 쇼크 사러 가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 따라하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냐면 이제 이것을 우리 오장육부의 나빠진 부분을 미리 세포를 갖다가
세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죽는 겁니다. 죽으면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막 수억만 마리를 놓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 지금 하는데 과학이 문명이 발달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를 이제 만드는 병원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미리 갖다가 이제 줄기세포 갖다가 배양시켜 놓고 내가 몸이 나빠지면 가서 맞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도래한다. 지금 하고 있고. 자, 이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꾸 침해하고 바벨을 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안간 힘을 써도 신문사마다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도 갖고 있고 개인 시장 다 갖고 있고 유무성 도청이 다 자행되어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에 지금 끄고 이 안에 배터리를 빼버려도 전 세계에서 이미 배터리를 없는 상태인데도 이것이 뭐냐면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청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게 스피커가 돼서 다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이미 배터리를 뺐어도 여러분들은 이게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자동화 시스템,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텐데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80%가 기계로 대치된다 그랬습니다. 9급 7급 공무원 시험에 100대 1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1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기계화 90%가 기계화로 대치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들을 보면 참 굉장히 많아요. 없어지는 직업들이 어떤 거냐면 카페 직원, 동물 사육사, 도서관 사서, 택시 운전사, 미용사, 의료기술사, 회계사, 호텔리어, 임상실학과, 전기기계 조립자, 의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치유생산, 판사, 이발사, 항공학자, 식당주인, 동식품과학자, 약사, 지질학자, 방송엔지니어, 세무사, 요리서, 신용분석가, 배우, 아나운서, 전기공학자, 운송업자, 관광가이드, 제빵사, 보험업자 등등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없어지느냐 예를 들게요. 지금 미국의 구글에서 만든 자동차가 있습니다. 무인자동차입니다. 이 무인자동차로 지금 몇 년째 수십만 킬로를 무인으로 지가 가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을 지정해주면 알아서 내비게이션 뜻도 말하면 됩니다. 내가 LA 어디 그러면 LA 어디까지 탁 찍혀서 지가 알아서 운전하고 갑니다. 가서 쓰고 차가 있으면 다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이번에 한 사람이 그 무인자동차를 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심장이 막 쭈그러들어갖고 운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바로 자동 시스템으로 누르고 제일 가까운 병원 딱 쳐서 출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운전 못하는 이제 막 온몸 마비가 돼서 그리고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차가 이송해갖고 살아난 경우. 그 다음에 독일에서 무인 자동차가 6중 추돌이 됐는데 다른 차들은 추돌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냥 다 가서 때려 박았어요. 고속도로 너무 달리는데 이 무인 자동차는 지가 앞에서 다 때려 박고 있으니까 같이 달려가면서 줄이고 옆으로 빼고 해갖고 그 사람은 살고 차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 이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BMW에서는 완전 무인 자동차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그거 구매하시면 저도 하나님 돈 주시면 그거 제일 먼저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잖아요. 저 운전수도 필요 없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막 판매가 지금 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전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차가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각 나라가 제일 지금 막 그 교통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느냐 사고 났을 때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난립니다. 차가 이제 그런 것이 출시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일식 일식 요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리사가 일본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횟집이 6,000개가 들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그게 뭐냐면 횟집에 사람들의 제일 평균치를 해서 기계가
똑같이 찍어내서 해를 만들면 사람이 하는 이런 거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컨베이어 타고 요게 막 쭉 돌아요. 돌으면 먹고 싶은 것만 내려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둔 것보다 사람을 안 두고 기계가 하는데 가격이 딱 반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잘 되니까 일본에 순식간에 6,000개의 기계화 일식집이 생기고 거기에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요리사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필리핀 샹그릴라 호텔에도 일본인 요리사가 다 와 있어요. 그 일식 요리사들이. 그렇게 다 잃어버려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서비스 산업으로 굉장히 그분들은 아주 상냥한 거로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굉장히 공손하고 굉장히 일본 가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상냥합니까? 제가 처음 일본 가서 너무 좋았던 것은 오사카에서 그 동경까지 가는데 신간센을 타야 돼 바꿔 타고 가야 되는데 내려서 바꿔 타는 길을 어디서 어떻게 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학생이 학교 가다가 자기가 그럼 학교 가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절로 가라 이리 가라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여기서 타면 된다라고 이렇게 친절합니다. 일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백화점에 한쪽에는 기계를 두고 한쪽에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아주 상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평균을 내보니까 기계가 판매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기계가 그냥 막 싹 웃어주지요. 뭐 사랑한다 그러지요. 좋아한다 그러지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무 편안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기계 쪽에 다 가서 더 판매가 늘어나서 앞으로 백화점 점원을 다 기계화로 바꾸겠다. 일본의 3승급 호텔이 기계로 로봇으로 하는 호텔이 있고 사람이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호텔은 400불이고 기계가 있는 호텔은 200불입니다. 똑같은 급수의 호텔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계가 하는 호텔을 좋아합니다. 로봇가 그냥 상냥하게 가방 들어다줘요. 팁 줄 것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다 움직여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 호텔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없어지는 직업 중에 간호사, 약사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약사가 왜 없어지느냐? 미국의 종합병원 중에 3군데가 약사가 없이 컨베이어로 약국을 그 병원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올려놓으면 딱 갖다 대면 지가 알아서 약 그 컨베이어를 따라서 원하는 약이 다 제조되는데 수만 건을 했는데 단 한 건도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익스파이링 되는 건 정확하게 빼놓고 이래서 너무 완벽하다 해서 미국의 그 이미 종합병원 제일 큰 종합병원 3군데에 약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기계가 대치됐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이 세계 서비스 만족 15년째 1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천 송도에 그 국제공항을 질 때 한 번에 동시에 비행기가 50대가 내리든 100대가 내리든 그러면 막 가방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한 비행기에 한 500명씩 해도 가방이 막 수백 개. 그러면은 동시에 내리면 그거 가방을 어떻게 운반하겠습니까? 그런데 송도 신도시에 가면 그 국제공항에 가면 그 가방을 막 내리면 비행기가 10대가 내리든 50대가 내리든 한꺼번에 가방을 쏟아보면 컨베이어가 밑에 가면 막 수만 거미줄처럼 막 엮여져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막 쫙 돼 있는데 이걸 갖다 부으면 지가 알아서 뭐 필리핀에 온 건 1번, 뭐 미국에서 온 건 2번, 뭐 프랑스에 온 건 3번 그러면 그것이 알아서 가방이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석 받고 딱 나오면 가방이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게 그래서 기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6,000명이 일해야 될 거를 기계가 그걸 대신하고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정확하고. 그래서 인천공항이 서비스 지금 전 세계 15년째 서비스 만족 1위가 된 것이 기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직원은 수천 명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자동화되면서 이런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 그 다음에 5째는 무한경쟁입니다. 무한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힘 있는 자만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4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 시대에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다시 여기 앞에 제가 쭉 보면 한 12페이지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급격히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1955년도부터 63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해서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만 60이 되고 55세에서 60대 되는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다 은퇴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퇴하신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퇴하신 분들이 60%가 교회 성도들의 60%인데 그분들은 분양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버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11조를 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분양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베이비붐 시대에 6.25 전쟁 이후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60%고 나머지 40% 중에서 20%가 청년으로서 일자리를 갖고 11조 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20%가 한국 교회를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교회는 크게 졌습니다.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일단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들어가는 돈들을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20%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처음 어려우면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 한국 교회는 그룹화 교회처럼 됩니다. 지금 베이비붐 시대의 60%의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왜냐하면 20% 청년과 지금 0.1%도 안 되는 주일학생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서 여러 교회가 합쳐서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60%가 자꾸 연령이 이제 매년 자꾸 줄어들잖아요. 죽으면서 천국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서도 문제지만은 아이를 안 낳습니다.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전도지만 주일학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대가 흘러가면 앞으로 30년 정도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교회는 구라퍼 교회처럼 텅텅 비어야 돼서 교회 운영을 못하니까 카페도 주고 술집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크고 대형으로 지어놨는데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오늘 어렵고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모레는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비랑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옛날에 선교사로 나갈 때 한인교회 한다면 선교사를 안 쳤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한인교회 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가장 각광받는 선교사가 한인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 선교해라. 옛날에는 선교사가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동측이나 이런 모든 교단에서 선교 세미나 할 때, 전략 세미나 할 때 비전너리 밤 선교하라고 비즈니스와 선교를 하라고 그걸 가르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분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대에 따라서 각광 못 받던 그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이제 저기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 교회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그러면 필리핀에도 옛날과 다르게 경제가 성장합니다. 연 10년째 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인건비로 이제 봉제업을 했던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봉제업 사장님이 10분 이상이 나왔습니다. 다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딱 한 사람 남았어요. 우리 장로님 봉제업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인건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떠났어요. 자, 이 나라에서 기본 봉급도 계속 올라서 이제는 그 기본 봉급대로 앉으면 일하는 사람, 뭐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 또 고발하면 노동부에 다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00만 원만 와도 살았는데 요즘에 한 300만 원 와도 살기 힘들잖아요. 집 없고 자녀 가르치고 먹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를 못 도와줄 그런 형편이 되고 한국교회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제일 어려운 거를
어려울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선교사 후원하는 겁니다. 참 이런 시대에 사는데 저는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중요한데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 끊을 자가 없다고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팀워크를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분야별로 한인교회도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지난 한인교회 원래 때도 한인교회가 지금 요 교민이 25만에서 지금 다 떠나고 필리핀에서 지금 8만이에요. 8만이다 보니까 우리 올트가스만 해도 한인교회가 12개가 있는데 다 문 닫고 4개 남았어요. 필리핀 전체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줄었습니다. 부흥된 데는 연합교회 한 군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의 작은 교회들이 세를 못 내니까 다 연합교회로 가버렸어요. 자,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1명, 2명, 3명, 10명 미만으로 모이는 한인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하루 이틀 견디느냐? 힘들어요. 그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공간을 사주신 분들은 세를 안 내니까 좀 그래도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한인교회도 전문 사역으로 학생부 잘하는 사람은 청년부 잘하는 사람, 무슨 음악 잘하는 사람 이렇게 연합을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면은 그 교회도 살고 더불어 산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슨 뭐 우리가 여기서 교단을 심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이 디노미네이션 교단이 어디냐 그러면 다국적 선교사라 그럽니다. 교단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 교단을 심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하시는 분들은 학교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필리핀에서 아마 교민 우리 선교사 사회에서 제가 120평으로 5층을 92년도에 졌어요. 아마 문교부 인정은 제일 먼저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직접 진 사람도 그렇게 크게 진 사람은 저가 처음인 거로 아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 일대 신학교가 많이 생기길래 신학교 문 닫았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신학교로 가라 저 신학교로 가라 한 군데로 몰았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런 신학교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을 서로 하고 특수사역은 특수사역끼리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하면 아마 우리 선교사들이 살 길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났어요? 계속해요? 1시까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여기에서 이 나라 지금 그 이민국에서 지난번에 이게 이제 대사관하고 물론 연결된 일입니다. 이 고광태 목사님 뭐 대사관의 끈앞풀이긴 한데 그 대사관과 이 이민국이 합작으로 교민의 사건 사고가 그동안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기소 중지되고 범죄자들이 필리핀으로 제일 많이 튀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튀어서 정식으로 비자를 못 받고 또 가져온 돈이 떨어지니까 이권관계하고 그 사람들이 이권관계하면서 청부살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으로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1차 색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억 이상 해먹은 사람들을 1차적으로 소환하는 거였습니다. 5억 이상 한국에서 먹고 찐 여기의 사람들을 추렸습니다. 이제 5억 인사 다 잡아나갔어요. 막 70명, 100명씩 다 잡아가서 지금은 이제 뭐 3억, 2억까지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지금 삐꾸탄에 가시면은 한국 분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130 몇 명이 한국 교민이 잡혀 있어서 한국 교민을 수용할 수가 없어갖고 텐트를 쳐서 바깥에까지 이렇게 거기에는 제일 많이 뭐 무대기로 잡힌 사람들이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스포츠 토토 이런 사람들 여기서 많이 그 서버를 두고 그걸 게임하는데 많이 잡혀가고 그랬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민국에서 한국 교민 중에 불법 체류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지금 교민이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은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어느 인도인가? 이렇게 근데 한국이 두 번째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거로 돼 있어서
이민국의 법무부 차관, 여자 차관이 키 조그마하고 다바오에 있던 변호사인데 입당하게 생긴 분이 법무부 차관이 이민국의 요거 담당으로 내려오셔서 디프티 커미셔너로 부국장으로 계시면서 별 3개를 달아서 1년 한 달에 한 번은 정복을 입고 평소 때는 사복을 입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한국 분들 전체를 조사하고 있어요. 소탕약전을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이제 많이 이제 파악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잡아서 자진 출국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곧 시행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껴 있고 또 선교사님이 아닌데 선교사 비자가 너무 많이 나가 있대요. 재미난 거는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여기 선교사님이 몇 명이 됩니까? 우리가 1000가장 정도 되는데 사모님들까지 해서 2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민국의 선교사 비자가 5000 몇 개가 나갔어요. 물론 거기에는 중돌도 선교사고 그쵸? 뭐 신부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우리가 아무리 많다고 많이 봐도 1000가정이라고 하면은 한 3000가정 이상이 선교사 비자 가짜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거기서 단속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그 비자도 아마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선교사들이 여기서 체류하는 것도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정권이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각 부서에다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걸 했어요. 제일 걸림돌 하나가 종교가 들어간답니다. 종교. 그래서 적폐청산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가 지금 들어가서 내년에 조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들도 나중에 그 선교비 받은 거 또 집 산 거 이런 게 조세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잘 처리하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여건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여건은 빨간 여건으로서 정부 이제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 비자 없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그 공무원 여건을 줍니다. 그 공무원들에 한해서 그리고 우리하고 해당 없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일반 여건입니다. 일반 여건들은 여러분들이 다 소지하고 있는 게 일반 여건입니다. 그리고 3번째 여건은 뭐냐면 거주 여건입니다. 거주 여건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냐면 영주권자 또는 은퇴 비자를 받은 사람 요 사람한테 주어지는데 그거는 대사관에 가서 내가 거주 여건 신청하겠습니다 하면은 거주 여건 쓰라 그래서 거주 여건이 나와요. 그럼 PR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거주 여건이 나온 사람에 한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은 줍니다. 단 한국에 가서 내가 무슨 은행을 트거나 뭐 운전면허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출입국 관리국에 가서 내가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 그 주민등록같이 똑같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거주 여건을 받는 순간에 한국의 모든 혜택은 다 없어집니다. 또 한국의 모든 세제도 다 익셈션이 되는 겁니다. 세금이고 뭐이고 다 안 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집을 사든 뭘 사든 거주 여건자는 거기에 조사받는데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주 여건이 아닌 사람은 이제 요 조사 대상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에 벌써 목사님들 중에 은퇴하셔서 40억을 받았는데 20억을 세금으로 뺏겼습니다. 그리고 20억만 이제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걸 내년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99.9%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선교사님들도 그 학교 짓고 센터 짓고 하는 것도 그 세금 문제로 먼저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조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한테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GMS나 이런 데 합동집 같은 데는 거기서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오니까 거기는 아마 그 총회가 되게 많이 두들겨 맞고 세금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집 선교사님들은 은퇴 자금을 미리 다 받으세요.
그때 가서 세금에 다 뺏기고 나면 부도나니까 못 받잖아요. 황태현 목사님 미리 받아주세요. 그래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200만 원. 2,200만 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받을 돈인데도 다 세금으로 두들겨 맞고 나면 그 어떻게 해요? 못 보내잖아요. 못 주잖아요.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 받을 거 있으면 빨리 받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한국에 지금 아주 혹독하게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상황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살 길을 자구책을 잘 찾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현재는 이제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세대에 정치자들은 모여서 대체 지구를 지금 찾고 있어서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이미 지구를 이 정치가들이 모여서 이미 지구에 선고를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지구는 이미 포기한 거 아닙니까? 대체 지구를 지금 찾고 있고, 대체 지구 찾고 있는 거 여러분들 원하면 내가 여기 다 드릴게요. 여기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저희 그 사무실에 가면 뭐 그 회의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국제회의에서 한 게. 그런데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이미 다 포기했어요. 저 지방에 있는 할머니가 농사지면서 무슨 핵이 어쩌니 김정은이가 어쩌니 이런 거 신경 안 쓰듯이 우리는 그건 신경 안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계 돌아가는 상황은 이미 지구를 하나님이 볼 때 종말 중에 종말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무슨 교단